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환율과 수출입 이 주제로 여러분께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율이 오르면 왜 수출은 늘고 수입은 줄까? 이 점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지난 시간에 강의드렸던 내용을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한번 하시죠. 자, 외환 공급. 외환 공급은 팔고자 하는 외환의 양이죠. 팔고자 하는 달러의 양입니다. 서플라이니까 S를 표시하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천은 수출이죠. 상품이나 서비스 수출. 수출로부터의 달러 매도 공급입니다. 첫 번째 원천.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출하게 되면은 대금으로, 수출 대금으로 달러를 받죠. 그 달러를 그냥 주머니 속에 넣어두는 게 아니라 나중에 임금도 지급해야 되고, 납품업체에 대금도 지급해야 되고, 이런 용도로 써야 되기 때문에 외환시장에 참여해서 달러를 팔아서 원화를 입수한 다음에 이제 그걸로 지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외환공급의 첫 번째 원천은 수출입니다. 수출에서 받은 달러를 가지고 파는 거죠. 그러니까 상품 서비스 수출로부터의 달러 매도 공급이 첫 번째 원천이자 첫 번째 구성 요소입니다. 두 번째가 자본 유입이죠. 자본 유입, 캐피탈 인플로우죠. 캐피탈 인플로우.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주식이나 채권이나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는 달러를 가지고 오는데, 달러를 가지고 와서 직접 달러를 쓸 수 없으니까 외환시장에 참여해서 한국 돈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환시장에 매도를 합니다. 이 자본 유입으로부터의 달러 매도 공급이 두 번째 원천이자 두 번째 구성 요소입니다. 세 번째는 제가 괄호를 쳤는데 외환보유고, 정부나 정부나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고 중에 일부를 헐어서 외환시장에 팔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외환보유로부터의 달러와 매도 공급, 이것이 세 번째 원천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구성 요소가 되죠.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 상품이나 서비스 수출이 환율이 오르고 내릴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점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외환 수요의 원천 내지 구성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환 수요는 외환시장에서 사고자 하는 외환의 양이죠. 외환시장에서 사고자 하는 달러의 양인 겁니다. 네. 첫 번째 원천은 수입이죠. 임포트죠. 상품이나 서비스 수입을 위한 달러 매수세요. 우리 수입업체가 미국에서 상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업체한테 뭘 지급해야 되죠? 원화를 지급합니까? 아니죠. 달러를 지급해야 되죠. 그럼 달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달러를 입수해야 되죠. 외환시장에 참여해서 원화를 가지고 참여해서 달러를 사서 이거 가지고 지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포트,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달러를 사야 되는 거죠. 그 수입을 위한 달러 매수 수요가 첫 번째 원천이자 구성 요소입니다. 외환 수요에. 자, 다음 자본 유출, 캐피탈 아웃플로우죠. 캐피탈 아웃플로우. 자본 유출. 우리가 미국의 주식이나 채권이나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는 그 달러를 가지고 나가야 되죠.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먼저 원화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외환시장에 참여해서 달러를 사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 유출을 위해서 달러를 사들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 유출을 위한 달러 매수 수요가 두 번째 원천이자 두 번째 구성 요소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외환보유고 확충을 위한 달러 매수 수요입니다. 외환보유고 확충.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나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는 가만히 있을 때 생기는 게 아니죠. 정부나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참여해서 달러를 사들여가지고 쌓아둬야 됩니다. 이것이 외환보유고죠. 그러면 외환보유고를 확충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쌓기 위해서는 달러를 사들여야 되는 거니까 이 달러 매수 수요가 또 외환 수요의 세 번째 원천이자 구성 요소인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환율이 오르거나 내릴 때 수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임포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점을 설명 올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첫째,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이라고, 달러 값이 1달러당 1,000원일 때, 그러면 1달러짜리 상품을 이제 우리 기업이 수출한다고 칩시다.
1달러짜리.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지금 이게 만년필은 만년필입니다. 이것이. 이 만년필을 이제 미국의 해외에 수출을 합니다. 수출하는데 이 가격을 1달러로 정했습니다. 1달러. 그러면 1달러짜리 상품을 이제 100개 수출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1달러짜리니까 1달러니까 100, 우리 돈으로 1,000원이죠. 이 1달러짜리 상품을 100개를 수출하는 경우에는요. 100개 수출하게 되면 외화로 얼마를 받죠? 당연히 1달러짜리 100개 수출했으니까 얼마 받아요? 100달러, 100불을 받는 거죠. 예. 100달러를, 그러니까 수출액이 100달러가 되는 겁니다. 100달러. 우리 돈으로 매출 얼마죠? 1달러당 1,000원이니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0만 원. 맞죠? 10만 원이 되는 거죠. 10만 원을 매출을 올리는 겁니다. 자,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일 때 이제 이렇게 수출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환율이 1달러당 1,200원으로 올랐습니다. 환율이 1달러당 1,200원으로 올라 있다고 칩시다.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업은 그냥 이 수출 단가, 이거 있죠? 네, 이거. 예. 수출 단가, 예, 그냥 1달러, 수출 단가 그냥 1달러 그대로 두고서, 그대로서 그냥 예전처럼 그냥 100개 수출해도 됩니다. 그렇게 수출할 경우에는 여전히 100달러를 수출하는 거고, 우리 돈으로는 100달러 수출하지만, 그 사이에 환율이 1,200원 올랐으니까, 제가 100달러를 가득했지만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되는 거죠? 12만 원이 되는 거죠. 12만 원 매출.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게 되면요.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그냥 예전대로 그냥 그대로 가격도 안 바꾸고 그냥 예전 물량 그대로 수출해도 수출액은 그대로지만 수출액은 그대로죠. 수출액은 그대로지만 우리 돈으로는 돈을 버는 겁니다. 그대로 있어도 돈을 벌 수 있어요. 더 많이 버는 거죠. 12만 원 매출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기업들이 항상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하죠. 극대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 기업이 상품 가격을 지금 1달러 매겼으니까 100개 팔리는데 좀 더 팔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0.9달러로 얘를 해외 수출 가격을 0.9달러로 이렇게 낮추면은 그러면 100개보다는 더 많이 팔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0.9달러로 낮춥니다. 0.9달러로 낮추더라도 한국 돈으로는 한 개 팔면 1,080원이 생기니까 예전에 1,000원 생겼잖아요. 그죠? 1,000원 할 때 1달러당 1,000원 할 때 1,000원 생겼는데 지금 1,080원 생기니까 0.9달러 팔더라도 손해 안 보죠. 손해 안 보는데 오히려 80원만큼 더 이익 보는 거죠. 예. 이렇게 수출하기로 하게 되면 100개가 팔리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150개가 더 많이 팔리겠죠. 해외 시장 크잖아요. 해외 시장 큰 데에서 이 가격을 낮추니까 단가를 낮추니까 해외 시장에서 가격을 낮추니까 많이 팔립니다. 그래서 예컨대 150개 수출이 가능합니다. 150개 수출이 가능해집니다. 100개 팔다가 100개 수출하다가 150개를 수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150개를 수출하는데 단가는 0.9달러였죠. 0.9달러니까 0.9달러 곱하기 150개 하게 되면 135달러가 나옵니다. 그러면 수출액은 135달러가 되는 겁니다. 수출이 늘었죠. 환율이 1,200원으로 올랐을 때 수출기업들이 이렇게 대응하게 되면 수출액은 외화표시죠. 외화표시 수출액이 135달러가 되는 겁니다. 이때 이 기업은 우리 돈으로는 얼마를 매출 올릴까요? 얼마 매출 올릴까요? 1,080원 곱하기 150개니까 16만 2천 매출을 올리게 되는 거죠. 우리 돈으로는. 근데 아무튼 수출은 135달러 수출로 이렇게 수출이 올라가는 거예요. 수출액이 증가하는 겁니다. 환율이 올랐을 때 수출이 늘어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출 그러면은 수출의 물량과 수출액이 있는데 수출의 물량은 몇 개 하는 거고요. 수출액은 이제 달러 표시, 외화 표시 수출액이죠. 수출액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수출 그럴 때는 액을 얘기합니다. 금액을. 그러니까 수출이 늘어납니다. 자,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환율이 오르면 환율이 1,000원에서 1달러당 1,000원에서 1달러당 1,200원으로 오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외화 표시 수출액, 수출이 늘어납니다. 수출이 늘어납니다. 네. 나중에 이제 제이커브 임팩트라는 게 있어요. 제이커브. J자 곡선이 아니라 제이커브 임팩트, 제이커브 효과. 이런 거 설명을 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보다 조금 더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원래는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조금 더 정확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이렇게 설명드리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드리건 시기상조라 이 부분은 그냥 설명을 생략하고 여러분께서는 제가 조금 전에 드린 그런 예를 참고로 하셔갖고 그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늘어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 기업들은 웨어페이지 단가, 수출 단가를 낮춰가지고 더 많이 팔려고 그럽니다. 그럼 수출 물량이 더 많아지면 그 결과적으로 그 웨어페이지 수출액도 늘어납니다. 수출이 늘어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반대로 이제 환율이 오르면 수입, 임포트는 줄어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율이 종전처럼 1달러당 1,000원입니다. 이때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수입품입니다. 수입품. 그러면 이 수입품이 가격이 1달러가 매겨져 있어요. 1달러. 그러면 이게 1달러짜리 수입품을 소비자가 사려고 그러면 우리 돈 얼마를 지급해야 되는 거죠? 한국의 소비자는 1,000원. 1,000원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리고서 이거를 이제 한국의 소비자들이 100개를 구매합니다. 100개를 구매하면. 그 얘기는 뭐죠? 100개를 구매하는 얘기는 그 소비자들은 우리 돈으로 개당 1,000원을 지급하죠. 개당 1,000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100개를 구매하니까 그 구매하기 위해서는 우리 돈 1,000원을 주는 게 아니고 미국의 이 제조업체에게는 1달러씩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개를 구매하게 되면 수입액은 100달러가 되는 거죠. 수입액은 100달러가 됩니다. 수입액.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일 때 수입액은 100달러가 되는 겁니다. 자, 환율이 이제 1달러당 1,200원으로 올랐습니다. 환율이 1달러당 1,200원으로 올랐습니다. 자, 오르면 수입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입품의 가격은 그대로, 웨어페이지 가격은 그대로 1달러거든요. 1달러지만 환율이 올라서 이제 우리 돈으로 얼마를 지급해야 되죠? 우리 돈으로 1,000원? 아니죠. 환율이 1,200원 올랐으니까 1달러당 1,200원이니까 1달러짜리를 구매하는데 1,200원을 지급해야 됩니다. 개당 1,200원. 그죠? 1,200원을 지급해야 되니까 수입품 가격이 비싸죠. 비싸니까 나 많이 못 사. 많이 안 살래. 이렇게 되니까 구매 수량이, 즉 수입 물량이 예컨대 80개로 주는 거죠. 수입 물량이 예컨대 80개로 줍니다. 그러면 1달러짜리 수입품을 80개만 수입하는 거니까 수입액은 얼마가 되죠? 수입액은 1달러 곱하기 80 해가지고 종전의 100달러에서 80달러로 줄어듭니다. 아까는 1달러짜리를 100개를 수입했었죠. 그죠? 100개를 수입했어. 그래서 100달러만큼 수입을 했는데 환율이 1,200원으로 1달러당 1,200원으로 올랐을 때에는 비싸 해가지고 80개만 수입을 하니까 수입액은 80달러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올랐을 때 수입액이 줄어듭니다. 그죠?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환율이 오르면 임포트 수입이 줄어듭니다. 이것도 조금 엄밀하게 설명드리려면 이렇게 작은 글씨처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단계에서는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께서 큰 틀을 이해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이 줄어든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품 가격이 원화로 환산한 수입품 가격이 오르니까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비쌉니다. 비싸니까 나 조금만 살래 하다 보니까 수입 물량이 줄어드는 거죠. 수입 물량이 줄어드는 만큼 수입액도 줄어드는 겁니다. 수입액도 줄어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늘어난 이유는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일 때는 우리가 상품을 수출할 때 1달러짜리를 100개를 수출했습니다. 1달러짜리 100개를 수출했습니다. 100개 수출하니까 외화로는 100달러를 수출합니다. 100달러 수출합니다. 그런데 환율이 1달러당 1,200원 됐을 때는 수출 기업들이 가만히 있는다? 아니죠. 외화폐 수출 단가를 낮춥니다. 이를테면 1달러에서 0.9달러로 낮추고서
더 많은 물량을 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가는 좀 낮아졌지만 물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단가는 0.9달러로 나눠졌지만 물량이 100개에서 이를테면 150개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 수출액은 135달러로 증가하는 겁니다. 135달러로 증가합니다. 이렇게 해서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증가하는 겁니다. 늘어나는 겁니다. 네,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늘어나죠. 다음, 환율이 오르면 이제 수입은, 임포트는 줄어든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달러랑 1,000원일 때 이 수입품이 1달러짜리입니다. 1달러짜리 대해서 제가 1,000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환율이 1,200원으로 오르게 되면 우리 돈으로는 똑같이 1달러지만 1,200원을 지급해야 되니까 비싸서 조금만 살래 하다 보니까 80개만 구매하고 다시 말하면 80개만 수입을 하기 때문에 종조에는 100개를 수입하면서 1달러씩 줬으니까 100달러가 이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입액이 100달러입니다. 100달러 어치 수입을 했는데 환율이 올랐을 때에는 수입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100개에서 80개로 줄어들기 때문에 80 곱하기 1달러에서 80달러로 줄어드는 겁니다. 80달러로. 그러니까 환율이 오를 때는 수입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환율이 오르면 수입이 줄어드는 겁니다. 자, 이걸 그림으로 표시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세로축은 달러값입니다. 환율입니다. 달러값. 그리고 이 가로축은 달러의 양, 외환의 양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늘기 때문에 이 수출 곡선을 이 그래프에 그리게 되면 이렇게 우상향하게 됩니다. 우상향. 네, 환율이 올릴 때 수출이 늘어나잖아요.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더 많아지고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이 줄죠. 네, 환율이 오르면 수출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곡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수출 곡선은요. 수입 곡선은 환율이 오르면 수입은 줄죠. 수입은 주니까 환율이 오르면 수입이 줄죠. 환율이 오르면 수입이 줄기 때문에 수입 곡선은 이렇게 그러니까 우하향하게 되는 거죠. 우하향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늘기 때문에 환율이 1,000원일 때 100개 수출하다가 1,000원일 때 100불이었죠. 100달러 수출을 했는데 환율이 1,200원으로 올랐을 때 아까 이에 따르면 이게 135달러가 되는 거죠. 135달러. 그죠? 그러니까 수출이 느니까 이렇게 수출은 우상향하고요. 그 다음에 그 수입은 아까 예를 들어 드렸을 때 환율이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올랐을 때 그 수입액은 종전 100불에서 80달러 준다고 그랬죠. 이렇게 줍니다. 줄기 때문에 이렇게 수입 곡선은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하향하는 거죠. 우하향, 얘는 우상향하고요. 네, 이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환율에 따라서 수출이 늘고 수입이 줄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외환 공급 곡선, 외환 수요 곡선을 어떻게 그려야 할지를 이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쉬었다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쉬십시오. 네, 잠시 후에 다시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